중도금 대출 여부에 따라서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취해야 할 액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서 액션을 취하시면 고객한테도 손해가 발생이 되지 않을 방법을 안내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잡힌다고 봅니다. 그 아파트 청약을 당첨됐는데요. 중도금을 대출 받아야 돼요. 네. 근데 이 청약 당첨되신 분이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을 못 받아요. 이런 상황이면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입주전과 분양권을 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여러 번 봤는데요. 그때마다 안내해드리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로 분양권 계약을 하신 분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영향을 받는데 3개월이나 6개월이 됐을 때 중도금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경우는 바로 전매가 풀리자마자 분양권을 전매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얘를 유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아시나요? 분양권도 공동명의가 된다는 거. 분양권 같은 경우도 이제 배우자분들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신용이 안 좋으실 때고 한 분은 신용이 좋으실 거예요. 근데 청약을 받으신 분이 신용이 안 좋다 그러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하실 때 증여의 지분 비율이 8대2라든가 9대1로 증여를 하셔서 신용이 좋으신 배우자분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분양의 청약을 받아서 계약을 딱 썼는데 갑자기 신용이 떨어지거나 신용이 안 좋아져가지고 중도금 대출이 안 받으시면 걱정하시는 분이 분명히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전화가 올 텐데, 그럴 때는 6개월이 지나서 매각을 하시거나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시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안내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가족 중에 부모님, 형제, 자매 중에 공동명의로도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증여는 배우자한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중도금 대출이 일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나간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건설사나 은행사마다 1회차부터 다시 중도금 대출을 발생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1회차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못 받는다 얘기를 하시는 은행이 있다고 하면 1회차는 현금으로 잔압을 하시고 2회차부터 명의 변경이 지난 시점부터는 중도금 대출이 발생이 되는 게 거의 99%였습니다. 마지막에 1회차부터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2회차, 3회차 명의 변경이 지난 다음 매수하신 분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각을 할 때, 그 다음에 그 은행에서 내가 명의 변경을 하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거는 은행에 전화 한 통만 해보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고서 중도금 대출이 2회차부터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회차는 잔압을 하고 중도금 대출이 2회차부터 발생이 될 수 있게끔 중개를 알선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매도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잔압을 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조금 저렴하게 형성을 될 수밖에 없고요. 매수 입장에서는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낮게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여부에 따라서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취해야 할 액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서 액션을 취하시면 고객한테도 손해가 발생이 되지 않을 방법을 안내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잡힌다고 봅니다. 중도금 대출이 1회가 안 되면 2회도 안 돼요? 신용이 안 좋은 상태에서 1회가 안 되면 당연히 그 계약자로는 2회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지금같이 조정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는 전매 제한이 6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6개월 안에는 중도금 대출 1회차밖에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연체를 시키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잔압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분양권 전매가 6개월 있다 풀리잖아요. 그러면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하시고 2회차부터는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되니까 그때부터 진행이 잘 순차적으로 6회차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안 되어서 못 받은 거는 명의가 바뀌어서 신용이 받는 사람들은 어쨌든 1회 안 됐다고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대출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졌던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1회차부터 순차적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는 명의가 바뀐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 사례들이 가장 많이 많고요.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났을 때는 거의 현금으로 잔압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2회차부터 중도금 실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행에서도 그걸 굳이 안 받아주는 케이스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신용대출이 안 됐어.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증여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고, 배우자가 없는 혼자이신 분들은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고 넘기거나 포기를 해야 되네요. 연체를 시키는 케이스가 연체? 있지. 연체 중도금을 연체를 시키면 중도금 연체 지연 이자가 발생이 되겠죠. 네. 연체 이자를 납부를 하게 되면 되고, 은행이나 건설사에서는 계속 중도금 납부하라는 안내 독촉장이 오겠죠. 건설사에서는. 그랬을 때 대부분 잔압으로 하십니다. 근데 잔압이 뭐예요? 현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잔압이라고 용어를 표현을 합니다. 청약을 받아서 분양권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신용이 안 좋아서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안 될 경우에는요, 결혼한 세대주라고 하면은 부부간에 증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 첫 번째 방법,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증여를 하고 신용이 좋은 사람 앞으로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중도금을 그냥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1회차는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2회차까지 내가 현금으로 납부하실 수가 있으면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1회차가 중도금이 납부하는 시점이 되면은 지금같이 비조정에 있는 상태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풀려서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매각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신데요. 1회차 계약금 납부하고 2회차 현금으로 납부하고, 저희들이 이 현금 납부하는 걸 잔압이라고 하거든요. 잔압으로 납부하고, 그 다음에 3회차부터는 매각을 한 다음에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한 다음에 3회차부터는 매수자가, 그 다음부터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서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로 인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현금을 납부를 하고 잔압이라는 걸 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없다. 그러면 그냥 연체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연체를 시키시고요. 연체시키고 나서는 회사에서는 한 번, 한 달, 두 달 연체가 됐다고 해서 바로 계약 해지는 안 합니다. 계속 통보를 하고 최고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빨리 중도금을 납부하는 시점까지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점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명의 변경하고 전매가 풀리는 시점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바로 매각을 하고서 명의 변경을 하시게 되면 어쨌든 청약을 받아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주변의 프리미엄보다는 조금은 낮은 금액을 받기는 하겠지만 청약 통장을 무의미하게 날려버리는 상황은 안 만드실 겁니다.